30년으로 지금보다 10년 더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양사의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회동을 갖고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가 생산한 위치 기반 빅데이터를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순매도세에 밀려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3% 내린 2067.8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노동절 휴장을 앞두고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장 내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지수는 약보합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관이 760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고 외국인은 64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23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과 통신업, 건설업 등이 상승했고 은행과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텔레콤과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신한지주, 기아차, 삼성전자는 내렸습니다. 또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합병 기대감에 크게 올랐습니다. 네, 자, 이 코스피 지수 상승세 속에 주식 거래와 회전율이 동반 상승했다고요? 네,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자 주식 거래량과 회전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량과 회전율이 높아지는 것은 주식 거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유가증권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3억 408만 주로 지난해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도 4조 원을 넘어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자 증시도 영향을 받아 7월과 8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상장 주식 한 주당 매매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회전율도 올랐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상장 주식 회전율은 유가증권 시장 117.38%, 코스닥 시장 246.01%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주식은 한 주당 약 1.1번, 코스닥 시장은 2.4번 매매가 이뤄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로켓전기의 최대 주주 지분 매도 지연 공시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다고요? 네, 로켓전기가 최대 주주인 김종성 회장의 보유 주식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에 대거 처분된 사실을 반년이 지난 후에야 알려 주주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종성 회장은 보유 주식 720여만 주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 8차례에 걸쳐 장내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보인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연이은 장내 매도로 김 회장의 보유 주식은 5만여 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로켓전기는 지난 3월 자본 잠식 및 회계 감사인의 의견 거절 등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뒤에 회생 절차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반대 매매에 따른 김 회장의 보유 주식 처분 사실이 당시 전혀 공시되지 않은 점인데요. 김 회장의 보유 주식이 시장에 조금씩 매물로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3월 중순이었으나 지분 변동 공시는 반년가량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5%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해 1% 이상 지분 변동 사항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우려로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주식으로 움켜쥐고 로켓전기가 살아나기를 고대하던 주주들은 그야말로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금융감독은 최대 주주의 지분 변동 사실을 지연 공시한 배경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더불어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지나치게 길어지며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부족과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됐지만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로 주로 1986년에서 88년에 집중적으로 준공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양사의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 2.36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신주를 발행해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한 주당 삼성중공업 주식 2.36주를 삼성엔지니어링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두 회사는 10월 27일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12월 1일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두 회사가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자본과 실적 면에서 고전을 이어온 삼성엔지니어링은 합병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중론을 펴는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서울시는 지자체 중 맏형으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줄 위치에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률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가 생산한 위치 기반 빅데이터를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오늘 통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통계 이용 범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통계조사원이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이 있는 사람만 통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이 통과되면 국민 누구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빅데이터가 개방되면 정확한 자료 조사가 부족해 폐업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창업 아이템도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기관들이 용역과 파견 등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4년 새 20%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65개 공공기관의 소속 외 인력은 총 6만 3천 명으로 2009년에 5만 3천 명보다 18% 늘었습니다. 소속 외 인력은 기관이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 용역 형태의 간접 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간접 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보다도 큽니다. 지난해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6만 3천 명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단시간 등 비정규직 4만 4천 명보다 1만 8천 명 많았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남권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노후주택가나 빈 땅에 중고층의 상가 또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땅들은 과거 7, 80년대 이 대규모 아파트 지구를 개발한 과정에서 남은 그 자투리 땅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건설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 강남권 하면은 거의 모든 지역이 다 개발이 이루어진 그런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이 아파트 지구 내 개발이란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주십시오. 네, 아파트 지구란 지난 1976년 아파트 위주의 주택 보급률 향상을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압구정, 반포 등 서울 시내 18곳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대규모 주택 공급에는 기여했지만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아파트 지구 내에서 주택의 건물을 지으려면 제약이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지역 개발의 다양화를 위해 아파트 지구 내 개발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네, 그동안 어려웠던 그 아파트 지구 내 개발을 서울시가 허용해 줬다는 뜻인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네, 아파트 지구에서 실제로 아파트를 건립한 주택 용지 이외에 중심시설 용지, 개발 잔여지, 기반시설은 아파트 지구에서 분리해 별도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내 일정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주민제안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 높이, 용적률, 토지 용도들을 정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지구 내 주택 용지 이외의 땅은 총 373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개발이 제한적인 도로를 제외하더라도 255만 9,400제곱미터의 규모의 부지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개발 대상지에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등 대형 유통시설과 아직 실제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학교, 공원 부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동안 개발이 안 됐던 땅들, 그 개발을 이제야 허용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자, 그동안 이제 해당 토지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소유주들의 반발도 상당히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네, 서울시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땅들을 여건에 맞춰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아파트 지구란 용어가 지난 2003년 법령에서 삭제된 만큼 비주택 용지까지 단순히 아파트 지구로 묶어둔 기존 방안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주민 제안 및 공람, 설명회, 의견 청취 등 주민 참여를 기본 전제로 삼아 민원 해소 및 지역개발 다양화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지구별 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중 각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물론이고 개발업자들의 관심도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를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서울 아파트 지구 내 개발 잔여지는 대부분 역삼, 압구정, 반포 등 강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고가 아파트 단지와 접한 역세권이라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파트를 짓기에는 공간이 협소에 남겨진 땅이지만 서울 전역에 총 300개 필지, 29만 2,614제곱미터 규모가 남아 있습니다. 무려 축구장 45개를 합한 넓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짓고 남은 자투리 땅인 만큼 개별 부지 면적이 넓지 않아 단독 개발의 한계가 분명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의 합의로 필지를 묶어 개발하거나 부동산 개발업체의 제안으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희철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라크 바드라 유전에서 첫 원유 상업 생산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20년간 총 8억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게 될 이 프로젝트에 가스공사는 2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전 개발에 대한 대가는 올해 말부터 원유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바드라 유전에서는 하루 15,000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으며 최대 생산 목표는 하루 17만 배럴입니다. 바드라 유전은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160km 떨어진 와시주에 있으며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바드라 유전의 원유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이미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인수하고 있는 주 바이르 유전과 함께 이라크에서 생산 인수하는 원유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G마켓이 2014년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 온라인 쇼핑 부문에서 8년 연속 1위에 선정됐습니다. G마켓은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에서 마케팅 활동,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 구매 의도, 충성도 등 6가지 조사 항목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 30개 산업군과 104개 브랜드를 조사해 산출하는 브랜드 가치 지표입니다.
G마켓은 고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G마켓은 수산물에 반하다, G마켓이 간다 등을 진행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제주항공의 임직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최초이자 최대 규모입니다. 제주항공은 신규 입사자 34명이 추가돼 총 임직원 수 102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연말 기준 임직원 37명으로 시작한 제주항공이 약 9년 8개월 만에 임직원 수 10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직종별로는 객실 승무원이 3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종사, 정비사, 영업 및 일반 관리직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발 저비용 항공사들은 영업이나 정비를 모호사에 의존하거나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독립형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영업은 물론 정비사 등 모든 직종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LG U+가 업무용 유선 상품과 이동 전화를 결합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U+ 비즈 한방의 유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금제는 월 이용 요금에서 최대 47,000원까지 할인되는 국내 최초의 업무용 유무선 결합 상품입니다. U+ 비즈 한방의 유 요금제는 기업용 인터넷 1회선에 이동 전화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고 여러 회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이동 전화와 결합해도 각각의 오피스넷 회선에 대해 전부 할인이 적용됩니다. 결합 후 중도 해지하더라도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요금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30도 가까운 기온의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낮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전남, 저녁에는 전북과 경남, 밤에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자정을 전후에서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은 모레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충청과 호남, 경남과 제주도로 50에서 100mm, 특히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이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가 넘게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또한 중북부와 경북지방도 20에서 60mm의 적지 않은 양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요. 중북부와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만 가끔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중국 중부지방에서 발달하고 있는 저기압의 전면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져 자정을 전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춘천 28도, 대전 26도 등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낮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부산, 대구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은 모레 새벽 비가 시작되겠고 속초, 강릉 17도에서 23도 분포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서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비가 그친 후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